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토리는 We Crashed, 위워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위워크 주가가 정말 주식시장에서 공포의 순간을 보여줬는데요. 11월 1일의 현지 시간 주가가 46% 하락하면서 정말 폭락이죠. 1.22달러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식가가 사실상 며칠 안에 이 취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정말 전운이 감도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위워크는 단기 채권을 가지고 이 이자를 상환하는 문제를 지금 채권단과 추가 기한을 받아서 이번 주 동안 상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마지막 협상 단계에 있음에도 이걸 못 갚을 건 정말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돌아선 거고, 투자자들도 빠르게 반응해서 좀 탈주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유 경제의 신화이기도 했고, 사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그냥 위워크 같은 곳에 일을 할 수 있다면 뭐 대기업, 빅테크 부럽지 않다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워크가 하루아침에 라는 의문들이 드시는 분들이 다들 하나씩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건물주들 입장에서도 뭐 서울뿐만 아니고 세계 어디를 가든 위워크가 입주했다 그러면 앞으로 십몇 년 동안 임대 수익은 문제없다, 이렇게까지 여겨졌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워크가 어떻게 이렇게 추락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봐볼게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올해 초부터 좀 산발적으로 이 위기 조짐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위워크가 문을 닫았는데 임대료 상환 소송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지점에서도 한다, 이런 게 이제 상반기에 있었고, 여기에 활용 점정이 되는 사건이 이제 지난 10월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정말 금융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그래서 가면 굉장히 팬시한 곳들이거든요. 유니언 스퀘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430 캘리포니아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워크가 거의 전체를 쓰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더 이상 계약 못한다 하고 계약을 취소하면서 뭐 한 달치를 내지 않고 나갔대요. 그런데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너네 계약 기간 전체에 빨리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가치로 다 환산해서 내고 가, 이렇게 해서 소송을 건 거죠. 그래서 그게 대규모 리스 계약 취소에 대한 대가가 2억 5천만 달러의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으로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곳일까요? 전 세계 시장으로 치면은 위워크 로케이션이 777곳이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요. 이 중에 50곳이 뉴욕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텐데 지금 위워크는 이 일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위워크가 어떤 식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이제 가지고 가야 했을까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계약 사례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430 캘리포니아가로 가져와 볼게요. 이제 2018년에 계약을 하면서 2036년 말까지로 계약을 합니다. 정말 긴 기간이죠. 한 18년 동안 계약을 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그 임대료는 물론이고 비용 일체 모든 거 발생하는 거 우리가 다 내겠다 약조까지 합니다. 왜냐, 당시 경기가 호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위워크가 취하고 있었던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네에서 가장 부러워할 입지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업자인 애덤 뉴먼이 당시에 오늘은 뉴욕 맨해튼의 한복판에, 그리고 내일은 상하이의 가장 높은 마천루 위에 우리의 그 위워크 오피스를 세운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약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대료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도 안 하고 건물주에 유리하게 계약들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왜냐, 그때는 경기도 호황이었고 엄청나게 막대한 투자금도 받았고 우리는 이걸 빨리 태워서 빨리 성장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IPO를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돼서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특히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게 이번에 큰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을 했죠.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구조가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팬데믹 이후가 더 큰 문제였어요. 경기 침체기에 진입이 되면서 기업들이 다 비용을 아끼려는 정책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자르는 한편 동시에 워크프롬홈을 처음에는 팬데믹 때문에 했는데 이후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무실 유지하기가 어렵고 해서 워크프롬홈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실제로 그 430 캘리포니아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이제 통째로 위워크가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대 입주민이었던 회사가 코인글로벌입니다. 바로 가상자산 거래소죠. 무려 14층을 썼대요. 근데 여기도 팬데믹 이후 2021년 말부터 가상자산이 이제 하락세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결단 내립니다. 워크 프롬 홈 하자. 그러다 보니까 코인 글로벌이 나갔을 때 이제 그걸 채울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계속 노는 공간이 되는데 위워크는 계속해서 건물주에게 장기 계약에 묶여서 이걸 줘야 되는 거죠. 몸짓이 너무 무겁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워크는 이렇게 일반 기업들처럼 뭐 소수의 건물에다가 그런 리스크를 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777개의 건물에 이런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임대 계약을 재협상하겠다 이런 안을 자구책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톨리 CEO가 오피스 부동산 시장이 정말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 건물주들과 협상에 대해서 재조정하고 우리가 가장 맞는 사이즈로 모습을 이렇게 덩치를 줄여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컨트롤해야 되는 부동산 하나 둘이 아니고 시장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고 이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10월 2일에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도 이자를 이제 갚아야 되는 시간이 도래했음에도 이제 갚지 않았고 30일간의 추가 납부 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지워지는데 그게 이제 끝나는 11월 1일에도 이자 우리 못 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 7일 협상까지 오게 된 상황인데요. 위워크 입장에서도 단순히 이거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우리가 이자 부담이 정말 커서 이것들 내지 못하겠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야 될 부동산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게 위워크가 이제 더 이상 소생 불가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관건의 포인트로 될 것으로 보여요. 이뿐 아니라 CEO도 지금 전략이 우리 맞지 않는다 하면서 또 8월에 이제 나가고 이사의 멤버 중에서도 3명이 이제 우리 지금 전략이 지금 운영 비전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 해서 사임을 하고 정말 내부적으로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지분으로 따지면 소프트뱅크 캐피털 같은 경우가 68.1%로 가장 대주주고요. 결국 이 많은 이유들이 위워크를 혼란으로 몰아넣었지만 최초의 그 원인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 최초의 인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애덤 뉴먼 위워크 창업자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스타트업들이 취하지 않던 방식으로 승승장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한 사실은 애덤 뉴먼은 경영 일선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을 정말 높은 가치로 받았고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갖게 됐고 본인이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을 차립니다. 플로우라는 곳인데요. 이번 부동산 트렌드는 그가 이렇게 짚어요. 팬데믹 장기화되고 사람들이 사무실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을 굉장히 최상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거주 공간이자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야 된다. 이렇게 해서 레지던셜 사업에 진출을 한 거거든요. 좀 얄궂다라고도 할 수 있을 상황인데요. 그래서 위워크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정말 이거는 누구도 당시만 해도 통념처럼 그게 뭐가 이상해 혹은 의문을 제기해도 그게 어때서 라고 우리 돈만 많은데 라고 했던 부분을 끝까지 몰고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보여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고요. 위워크가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 파산 신청 과정이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대도시 상업용 시장에 이 위워크라는 정말 컸던 임차인이 빠져나갔을 때 그리고 또 그것도 지금 이걸 배상해줄 수 없는 방법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정말 그 흔들리는 건 명확관화하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이제 아직 쓰고 있는 스타트업들 임차인들도 이제 큰 손해 없이 그리고 큰 혼란 없이 이게 잘 수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컨텐츠도 알차니까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